최근에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선 이후에 양국 관계가 이 북핵 제재 등에 있어서 균열이 발생하고 이견이 표출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있는데요. 서로 먼저 이 일을 도발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분야와 더 나아가서 이 트럼프의 북 제재에 대한 한국 척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에서 매우 미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통화를 했는데요. 그 통화에서 북핵 이야기보다 한미 FTA 개정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을 건넨 뒤에 곧바로 FTA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서로 간에 동맹이고 그 동맹의 실체도 사실상 안보 동맹이기 때문에 안보의 현안 위기를 먼저 말을 하고 마지막에 서로 간의 애로사항들은 이렇게 부수적으로 전화 끝나기 전에 좀 언급하고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시키자 이렇게 가는데, 트럼프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보다 먼저 한미 FTA 재협상을 걸고 나왔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고요. 원론 수준의 짧은 언급이었지만은 대외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북핵 문제보다도 한미 FTA 문제를 트럼프가 먼저 말을 한 것이 매우 의아스럽게 해석되고 있고요. 머지않아 한국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재협상하자고 통보해 올 거라고 우리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하루 뒤 영국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미 FTA가 5주년에 지금 해당되는데 재협상 대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에 협상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말하고, 한미 FTA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만든 끔찍한 협정이라면서 우리는 일방적 협정이 아니라 공정한 협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은 같은 날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의 인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런 한미 FTA 같은 통상 문제에 미국 측 협상 대표를 맡게 되죠. 자, 이 사람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어느 나라가 미국에 가장 손해를 많이 끼치는 나라냐 하니까 한국의 FTA 문제를 이렇게 지목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라이트하이저는 이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상황을 분석해보면 멕시코와 한국이 미국에서 제일 이득을 보고 손해를 많이 끼치는 나라다라고 말을 지금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지난 여름 대선 기간에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협정이라 하면서 한미 FTA를 반대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가기 직전에 주한미군 상공회의소에 들러서 한미 FTA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했고, 일주일 뒤에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트럼프가 그야말로 화렴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께 트럼프가 또 미묘한 발언을 했는데요. 공개석상에서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간의 대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남북 대화에 대한 사실상의 전제 조건을 달았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설득과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 측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전제 조건을
같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문 대통령과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 트럼프는 북한의 상황은 한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전 세계 국가들에 매우 위험하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과 좀 엇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두 달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켜보고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유럽 노르웨이에서는 북미 간의 1.5트랙 비공식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싱크탱크의 책임자가, 북한 측에서는 외무성 미주국장 최선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선희는 귀국길에 이 베이징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준비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여건이 되면 대화를 하겠다 했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는 대화를 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는 지켜보겠다고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특정한 조건이 되어서야만이 대화가 가능할 거다라는 말은 대북 제재 기조를 깨지 말라는 이런 사실상의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김대중 정신 햇볕 정책을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 가겠다. 압박만으로 북한을 이렇게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남북 대화와 육자회담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는 특정한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섣부른 대화 시도가 제재 국면을 흐트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북한을 쪼을 텐데 당신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지만 죽어도 하겠다면 한번 해봐라 하는데 그 해봐라에 뒤끝이 잔뜩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6월 달에 가서 하겠다고 하면, 자, 아직은 할 상황이 아니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 북한과 비밀리에 만나고 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의중을 탐지하고 있을 뿐이지 정상회담이나 이런 부분에는 꿈도 꾸지 말아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을 한 것은 그야말로 제스처에 불과하다. 근데 너네들은 진짜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럼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또 북한이 핵을 비핵화할 경우에는 당근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즉 북한을 한마디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라는 건데, 그 사이에 한국이 끼어 들어와서 우리가 쟤들을 한번 달래볼게요 하고 나서는 부분이 매우 달갑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이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요즘 신이 난 사람들 많습니다. 세종연구소나 뭐 이런저런 쪽에 보수정권 9년간에 숨죽이고 있다가 빼딱하게 비꼬아 사타가 요즘 아주 활개를 치고 다니는 북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이야기하기 위한 일종의 대표단이 한국에 올 거다. NSC 관련했던 사람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의 충분한 이 고위급 회담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미국도 납득을 하지 않겠냐.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부 저거 생각이죠. 즉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미국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제 특사를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일본에 다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낼 때 한국의 특사들이 일관적으로 가져갈 어떤 방향은 그 특사들이 다 남북 정상회담을 용인해 달라고 각 나라들을 설득을 하겠죠. 자, 트럼프의 경우에는 외교 문제 역시 사업가 스타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가 결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막판에는 성동격서식으로 다른 카드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전격적으로 타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미국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하고의 정상회담이 되려면 중국의 역할이 뚜쟁이니까, 뒤에 있는 형님이니까 핵심적이죠. 그래서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중국하고의 문제에서는 사드가 꽉 이렇게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에 끌려다닌 사드를 우리 정부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정도로 중국을 설득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북한이 비핵화가 된다. 다시 합시다. 중국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현실적으로 들어와 있는 걸 끌어내기 어려우니까 이 북한이 육자회담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 사드를 다시 돌려보내는 부분을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바뀐 새 정권이 미국과의 지금 대북 제재에 있어서 안보적 동맹, 즉 한미일을 엮어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동맹에서 한국이 이탈할 거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서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가 되면 이렇게 핵동결을 전제로 사드도 빼려고 중국을 설득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6월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 측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양해를 구하려 할 것이다. 또 개성공단이나 이 금강산 관광 같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고도 이야기할 줄 모른다 라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떼기 전에 북한과 대화를 하는 부분을 바람직하지 못하게 생각하지만은 너네들이 하겠다면 어쩔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이미 트럼프가 특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미리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하겠다면 미국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막다가는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맘대로 하되,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FTA부터 각종 통상 환율 등과 관련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질 거고요.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대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도 터져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다면 결국은 한미관계가 동맹으로서 정상 간의 신뢰에 의해서 유지되지 못하고 마치 북한을 다루듯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 수단을 이렇게 다룸으로써 한국이 이 동맹전선에서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하는 양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드를 중국 측에, 지금 중국에 아마 특사가 가고 있을 건데요. 특사가 그 문제를 가서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 이 사드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만약 말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 때우고 저기 때우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국제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특히요, 한국의 지금 100% 개방 경제인 이 경제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상 트러블이 노골화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매우 심각할 겁니다. 자,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당선 축하하고 곧바로 한미 FTA를 이야기한 것이나 트럼프가 남북 정상회담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허투루 여기다가는 큰 이 우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